이번에는 이혼 소송 증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증거는 얼마나 중요한가? 기본적으로는 중요하다. 당연히 뭐 있으면 있을수록 많이 있으면 좋다 이겠는데요. 뭐 구체적으로는 사안에 따라서 다르기는 해요. 예를 들어 뭐 이혼 파탄 사유에 대해서도 사실 양측이 이혼에 동의를 하면은 이혼은 더 이상 쟁점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혼 그 사유에 따른 증거가 꼭 필요한 사안이 아닐 수도 있게 되고 사안마다 다르게 되겠죠. 근데 항상 우리는 만일에 대비해야 되고 정말 증거가 없는 것 때문에 극단적으로 억울한 상황, 그러니까 증거가 별다른 의미가 없는 상황도 있겠지만 증거 때문에, 증거가 없다는 것 때문에 극단적으로 억울한 상황도 충분히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증거가 없을 경우 억울한 케이스 1번. 나는 이혼을 하고 싶은데 이혼도 못하고 재산이 상대방 명의면 재산을 못 갖고 온다. 뭐 예를 들어볼게요. 재산이 다 상대방 명의로 있는데 상대방에게 이런저런 귀책 사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일방이 그 귀책 사유를 하나도 수집을 하지 못했고 추후 보완도 불가했어요. 나는 이혼하고 싶은데 이혼이 안 되게 생긴 거예요. 상대방은 뭐 난 그런 적 없다, 잘 지내자 이러면서 이혼 기각을 주장한다. 그러면 이혼이 기각될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 재산분할 판단을 못 받아요. 재산을 못 갖고 와요.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이혼을 한 것도 아니고 재산도 못 받고 이런 극단적인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2번. 외도 증거예요. 다른 증거에 비해 특히 외도 증거는 확실하지 않으면은 상대방이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정말 간혹 예외, 거의 없어요. 외도 증거가 없으면. 그러면 외도가 인정을 못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럴 경우 상대방에 대한 외도로 인한 의자료 청구 소송이나 이혼 소송은 물론 외도의 특성이 뭐예요? 외도에 상대방이 있다는 거잖아요. 외도의 상대방은 나는 벌하고 싶어. 근데 그게 유일한 방법이 현재 위자료 소송인데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위자료 소송에 승소를 하겠어요? 특히나 제3자가 본인이 외도했다고 왜 인정을 하겠냐는 거죠. 이런 거가 좀 상정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 아닌가 싶고, 그다음에 이거를 약간 이제 변형한 사례로 저쪽이 외도를 했고 나도 외도를 했다고 칠게요. 근데 저쪽이 외도한 증거는 내가 없는데 내가 외도한 증거는 저쪽이 있어요. 이런 경우도 또 억울한 사례가 아닌가.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린 사례가 목격하였거나 판례를 검색하면서 봤던 사례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더라. 그러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 추후에 뭐 이혼을 하게 될지 말지 모르니까 그럼 증거는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뭐 내가 증거가 별로 의미 없는 그런 케이스로 진행이 될지 아닐지 모르니까요. 누구나 이혼을 준비하면서 사는 건 아니지만 만일 상대방의 직접적인 이혼 사유가 될 만한 규칙 사유를 목격했다면 이혼 여부는 결국 내가 결정할 수 있어야 되고 결정 권한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증거를 내가 쓸지 말지는 내가 결정한다. 요건데 증거가 없으면 결정 권한 자체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폭행, 외도 또는 그 밖에 관련해서 이제 증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폭행 증거는 제가 보면은 대부분 증거를 많이 갖고 오시거든요. 상대방이 폭행이 있었다. 그러면 뭐 바로 112 신고를 하신다든지 바로 또 가서 상해 진단서 받으시고 내 사진, 영상, 뭐 녹음 파일이니 이런 것도 상대방에게 그 폭행 관련해서 뭐 마치 화해를 하든 또는 추궁을 하든 뭐 대화 내용을 남긴다든지 그리고 뭐 다 제3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 특히나 요새 또 많이 갖고 오신 게 홈 CCTV가 꽤 있어서 이게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내가 직접 양육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제3자를 물론 믿고 맡기지만 뭐 CCTV로 확인을 하겠다. 또는 그런 것도 있죠. 반려견. 우리 이제 반려묘가 집에 잘 있는지 보겠다 해서 뭐 홈 CCTV가 있는 경우 꽤 있어서 정말 말로만 들을 때는 그렇게 심각하지 못했던 거를 영상을 보니까 너무 심각한 폭행. 이런 게 아주 직접적인 증거죠. 이런 것들을 갖고 오시는 경우도 꽤 있더란 말이에요. 이러면은 소송이 여러모로 유리한 게 저희가 폭력적인 사람은 퇴거를 강제로 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서로 강제로 퇴거를 못 시키거든요. 이혼소송 중에. 그러면 나가고 싶은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나가거나 나 너랑 못 있겠다. 또는 뭐 같이 있거나 막 이래야 되는 상황인데 내한테 결정권이 있는 거예요. 난 피해자 보호명령 청구해서 널 내보낼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예 중에 하나 CCTV에 잡힌 거예요. 남편의 심각한 폭행이. 저희가 그걸로 피해자 보호명령 해달라. 접근금지 퇴거. 그리고 임시보호명령 빨리 해달라. 원래 피해자 보호명령 본안이 결정이 되려면 이제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임시로 보호명령이라고 해서 뭐 10일 내에나 빨리 나오는 거 있거든요. 이거는 퇴거도 들어갈 수가 있고 위반 시에 형사 문제가 돼요. 형사 처벌을 받는다는 거죠. 경찰서에서 관리가 되고. 근데 하루 만에 나왔어요. 그 사안이 임시보호명령이 접수되자마자.
그러니까 이게 너무 육안으로 딱 그 폭행 장면이 보이니까 이제 재판부에서도 아이고 심각해 빨리 명령. 굉장히 이제 급속도로 나온 사안도 있는데 이런 사례들도 최근에 많지만 반대로 증거가 너무 없는 경우 이런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이제 확보를 사후에라도 해야 되는데 나는 뭐 문제 삼지 않으려고요. 문제 삼면 뭐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나는 그냥 이혼 안 하려고 그냥 이제 참고 살려고 자료도 확보를 안 했다 해요. 뭐 자료가 막 거의 전무한 경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내가 참고 살면 상대방이 고쳐지냐 그게 아니니까 문제인 거예요. 이제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상대방은 비슷하거나 대부분 심해진대요. 폭력적인 게. 처음엔 폭언으로 시작했다가 살짝 밀치는 것부터 시작했다가 이제 막 폭행이 뭐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말하기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해요. 그냥 놔두면 점점 더 심해지고 방치되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나 최소 뭐 신고를 한다든지 나 이거 문제 삼겠다 정도의 최소 경고는 해야 이 사람도 아 그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거가 꼭 있어야 되는 게 외도. 외도는 상대방뿐만 아니라 상간자에 대한 것도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상간자의 인적사항, 부정행위 증거, 유부남녀 인식 이런 것들이 요건으로 필요해서 증거를 필수로 보고 있으며 외도 사실을 알면 너무 괴로워하시거든요. 어린분들이. 순간 내가 막 이 증거를 어떻게든 확보한다. 나는 이걸 다 폭로한다. 이런 생각을 이제 유의해 주셔야죠. 증거도 합법적으로. 폭로도 뭐 소장의 방식으로 법원을 통해서 하든 아니면 이제 정식 뭐 징계 절차를 밟든 이런 식으로 하셔야지 스스로를 보호하셔야 된다. 증거는 증거대로 합법적으로 확보하셔야 된다. 이고요. 그때그때 자료를 일부나마 남겨두는 건 분명히 의미가 있지만 만일 내가 자료가 여의치 않다. 그러면 근데 이혼을 해야 되겠다 할 경우에 일단 진단을 받아보신 후에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뭐 가스라이팅을 한다고 생각을 들어요. 근데 상대방이 했던 언행이 일일이 남아있진 않아요. 그럼 그걸 아주 상세하게 서면화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그러면 이제 재판부에서 읽기에도 이게 워낙 그림이 그려질 정도로 상세하다 보니까 아 이게 아예 경험하지 않고서는 좀 쓰기 어려운 정도로 보인다면 일단 신빙성을 좀 높여놓고 그 외에 뭐 일부나마 자료를 첨부하거나 뭐 가사조사 등을 통해서 당사자 진술을 하거나 그런 거죠. 그리고 주변인 진술서 있잖아요. 이런 거는 사안에 따라 또는 주변인과의 관계에 따라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어떨 경우에는 굉장히 와닿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필요시 활용을 하죠. 정리를 하면 평소 상대방의 규칙 사유가 있다. 외도, 폭력 다 규칙 사유고요. 폭력의 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기물 파손 이런 것도 다 문제가 되는 규칙 사유죠. 그 어떤 경우에는 의뢰인분들이 나한테 직접적인 폭행을 해서 나를 공격해서 내가 상처를 입어야만 폭행을 하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뭐 일부 상처 또는 위협적인 행동, 기물 파손 전부 이건 굉장히 문제되는 행동이에요. 그런 문제되는 행동을 상대방이 계속하니까 오히려 그냥 이게 일상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폭력적인 행동 전혀 하지 않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도 많으며 그게 정상적이에요. 그리고 판례에서도 폭력적인 건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판시 문구들도 저희가 받고 있거든요. 본인이 뭐 문제가 있으면 대화로 해결을 하셔야지 그 본인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시고 위협적인 상황을 만드는 거는 굉장히 문제된 행동이다라는 문제점 인식을 일단 해주시고 그걸 내가 확보할 수 있는 증거는 일단 확보해 놓는다. 저 사람을 뭐 용서할지 저 사람 개선되는 걸 두고 볼지 이혼할지는 내가 결정한다.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